지난 6월 달에 네. 전문시각 채널에서 다뤘었던 네. 기초의원들 몽골 연수권 관련해서 그 해당 지역이 서울 용산구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용산구 기초의원 6명이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구청 앞에서 음. 그 3명이었어요. 총 3주 정도를 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는데 네. 그 3주의 시간에 중복되는 시점에서 네. 6명이 몽골로 연수를 떠나요. 네. 근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선영 의원이고요. 아. 김선영 의원이 네.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10월 27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네. 이유를 들어보면은 사실 기초의원이 탈당을 하고 사정당으로 넘어가는 걸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국회의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기초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네. 사실상 기초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네. 10월 27일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이틀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였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민주당에서는 김선영 의원의 말만 믿고 우리 당이 온 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네. 속속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 지난 6월 달에 몽골로 유가족들이 시위 중인 와중에 연수를 떠났던 6명 중에 한 명이 김선영 의원이었고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거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지만 이건 비판을 받아야 된다해서 제가 방송을 했던 그 명단 중에 한 명이 김선영 의원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족분들께서 계속해서 땡볕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동안 몽골에 에코 투어를 가가지고 몽골 관광을 다녀왔다는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간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을 보는 거는 김선영 의원이 정말 유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정말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갈 만큼의 죄책감을 느꼈다면은 네. 어떻게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그렇게 매일 시위를 이어가는데 몽골을 연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이 사실 더 황당한데 네. 용산에서 작년 12월 달에 네. 12구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용산구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조사 특위가 열려요. 예. 총 7차례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선영 의원이 이 중에서 단 3번만 참석을 해요. 아니 그렇게 이태원 관심 안 가져서 탈당한다는 분이 막상 그런 조사위원회에서는 역할을 안 했네요.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7번 중에 3번만 참석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개회를 알리기 위한 선언이어서 그때는 회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2번 참석한 게 전부고 제가 회의록을 뒤져봤거든요. 예. 2번 참석했을 때 제대로 된 질의만 했다면은 그래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본인이 사후 대처를 했구나가 느껴지는데 네. 회의록을 뒤져봐도 질문도 단 2건밖에 안 해요. 네. 그 질문이 전부예요. 저는 그래서 뭐 그래도 많이 뭐 질문을 했네 했더니 이게 전부였구나. 그게 질문이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입니다 하고 끝나는데 자 보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몽골 연수관건과 그리고 이태원 조사특위가 꾸려졌던 건에 대한 회의 출석률로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네. 이 사람이 과연 진정성 있게 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본인이 너무나 이 괴로운 심경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과연 여기에 진실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었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다른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조사 특위에서 회의에 불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게 다 참석하는 건가요?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독 빠졌던 인물이 김선영 의원이었는데 예. 이런 사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뭐 내부 고발자가 된 것처럼 국민의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예.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자기가 여기에 뭔가 일련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민주당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의정활동했었던 이 2가지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는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를 활용하기 위한 그냥 거의 도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회의도 계속 꼬박꼬박 참석했고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다면 이게 만약에
하면서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이 과정이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뭐 이태원 참사 대응 실망했다. 뒤로는 그렇죠. 또 유족분들한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비판받을 점이 많네요. 비판받을 점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는 민주당이 정말 저는 폐찰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과거에 민주당은 윤지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예, 당시 안민석 의원이 주동을 해가지고 윤지호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네, 그 장대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지호가 굉장히 무슨 영웅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네. 그때 뭐 정우성도 나와가지고 뭐 윤지호 응원합니다 했지만 예, 결국 지금 윤지호는 어떻게 됐어요? 캐나다로 도주했고 예,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으면서도 국내 네티즌들한테 엄청 조롱하면서 약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네. 호화스러운 생활을 계속 노출을 하면서 네, 그때 안민석 의원이 윤지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태원 참사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쟁점으로 이끌기 위해서 김선영 의원을 민주당도 이용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비겁한 게 네, 이태원 참사 조사 특위가 꾸려졌을 때 김선영의 출석률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김선영이 입당 신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네, 이 사람 회의 출석률도 저조했고 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유가족들 땡볕에 있었을 때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던 그 용산구에서 6명이나 갔었던 몽골 연주권도 6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사람의 입당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입당한다 그러니까 받아줘서 국회 소통관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 탈당하면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본인이 뭐 굉장히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탈당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네. 진실은 이건 거죠 결국에는. 이 국회에서 소통관에 발언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줘야 네. 되는 거고, 현재 예. 찾아보니까 김용호 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를 이제 만들어줬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제보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김선영이라는 사람의 실상을 민주당도 알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고요. 지역에 대한 정서는 결국 지역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 네. 사람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선영 의원이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김선영 의원에 대한 평가라든가 같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일관적인 모습으로 대처를 했다라 그러면은 네, 김선영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영의 입장을 비쳤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누구보다 김선영 의원 아니 지역 주민이 저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네. 같이 의정 활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온다고 받아준다? 네. 그게 하필 10월 27일이야? 예, 12구 참사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와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김선영이 탈당을 한 시점은요 네, 10월 17일이에요. 더 일찍이었구나. 10일 전이었어요. 예,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한 게 10월 27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10월 17일날 본인이 탈당계를 냈고 그게 수리가 됐다면 아니 그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오히려 버텼다가 이 일주기에 맞춰서 이걸 정쟁화하기 위한 이런 의혹이 있네요, 또. 그리고 김선영 의원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갔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도대체 당비를 안 내서 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게. 당비가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직책당비 1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직책당비를 확인해본 결과 2022년 10월 달에 한 번 10만 원을 내고 네, 2023년 6월 달에 10만 원을 한 번을 내요. 그러니까 총 16번 중 14번이 미납이 됐던 거죠. 아, 이게 다달이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건데 이건 민주당도 예. 똑같고 근데 2번 내놓고선 계속 버틴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네, 3개월 이상 직책당비가 미납이 될 경우에는 뭐 당원 당규에 따라 무슨 뭐 그게 있어요. 당원 당규 구조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직책당비 미납의 건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지역에서 듣기로는 이 사람의 징계 절차에
돌입이 됐는데 그냥 이거를 그래도 네. 약간 좀 내 식구 이렇게 감싸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징계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22일 날 네. 아니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공문이 날라와요. 네. 직책당기 미납으로 인한 이제 윤리위원회 뭐 회부의 건인가 이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당기를 이제 내라라는 건데 네. 그게 9월 22일이었는데 우선은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10월 17일 날 탈당을 해버린 거죠. 이거에 대한 꼼수 탈당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징계안도 올라왔던 사람이 마치 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태원 이런 책임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유족분들을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도움은 주지 않은 뭐 이런 참 야 대단한 분이네요. 예. 정치를 이렇게하면 안 됩니다. 예. 뭘 하나 하든지 진정성 있게 해야죠. 본인이 정말 뒤로는 정말 뭐 인턴 참사 유가족들을 매일같이 만나면서 헌신을 했다라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정말 인턴 참사 유가족들을 위했다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네. 22년 6월 1일 날 당선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6.1 지방선거 이후에 네.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날 열렸어요. 네. 10월 29일 날 사건이 터졌죠. 그럼 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네. 용산 구의원으로서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 그럼요. 예. 오히려 이게 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본인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한 거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인턴 참사를 이용한 거죠.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비통한 심경이고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진짜 무슨 토론제의 이런 것도 진짜 하고 싶다니까요.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그동안에 본인이 했었던 본인의 말조차 다 지키지도 못하고 몽골을 가지 않나 7번의 회의 중에는 3번만 참석하지 않나 3번 중에 2번밖에 예. 발언을 안 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